하자. 오겠지 뭐, 그지? 그래서 오늘은 쭉 그냥 바로 이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부등식의 증명 거기 산술기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지가 않더라고 문제가 많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세연아, 그때 산술기하 설명했었지? 그러니까 어떤 부등식인지는 실지?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세 가지, 그치? 오케이. 어제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수학교육을 고민하시는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한국 수학교육의 문제, 수학을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늘 하던 얘기 계속 하더라고. 그냥 외우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반성하는 느낌에서 내가 스스로 나한테 내가 선생님이니까 나도 그런가 싶어서 막 그 선생님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은 초등학생 때부터 구구단 외우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좀 지루하게 만들거나 재미없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 근데 나도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뭔가를 외우는 걸 강요했나? 외우게 요구하긴 했지만 외우라고까지 많이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간에 나도 이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그 긴장감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재미없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면 할수록 지치게 하거나 뭐 그런 상황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걸 들으면서 좀 조심스럽게 앞으로는 조금 더 의식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일단 수학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이게 교재를 기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문제 위주의 수업.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진 걸 나는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한테 너 이 문제 궁금하지 하면서 문제를 탑재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읽고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의지하는 무관하게 문제를 푸는 상황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문제는 대신에 꼼꼼하게만 읽어보고 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지 약간이라도 설명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슷하게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제 3번부터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오케이. 그럼 예제 3번 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의 증명, 그러니까 이제 절대 부등식. 여러분, 절대 부등식이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부등식의 리스트 안에,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만족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이제 항상 참인 부등식, 경우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늘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쓸 부등식은 늘 참인 부등식이니까 참인 명제로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 중에서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번. 제목,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가 뭐였더라? 관계는, 산술평균은 이거였어. 그러니까 양수 AB를 갖고 와서 정리 한번 해보자. 양수 AB.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야. 너희도 산술기하평균 까먹었지? 선생님이 한번 소개할 테니까 이거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외우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해. 일단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은 아니고 양수 AB라면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도 앞에 뭐 어떤 조건이 있는 거야. 양수 AB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 있어. 뭐를 써줄 건데 얘랑 얘에 대해서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왼쪽에 뭘 쓸 거냐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양을 쓸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양이야. 하나의 양적 표현인데 이 표현을 뭐라고 칭하지? 산술평균. 산술평균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개념일 수 있어. 왜냐하면 가령 여러분들 뭐 시험 보면은 과목을 두 과목 보면은 두 과목 평균 구할 때 뭐 국어랑 수학 보게 되면 두 과목 더해서 나누기 하면 평균이잖아.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에버리지 평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평균하는데 평균의 종류에 산술 평균 말고도 또 하나 더 있대. 그게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하평균은
익숙한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노출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긴 한데 쓰여진다고 하는, 어디 쓰여지는 거냐면 보통 금융권이라든지, 그러니까 금융권 같은 데서 많이 쓰여진다고 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쓰여지는 건 되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이와 비스무리한 개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두 수를 곱해. 그러니까 이건 두 수를 더했잖아. 더했으니까 나누기 하는 거고, 두 수를 곱했으니까 평균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루트를 걸어줘. 루트 A와 B를 곱해서 루트를 걸어준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기하평균이라고 해. 이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은 산술평균, 오른쪽은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에 항상 늘 성립하는 대소관계가 있대. 그게 뭐냐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라는 대소관계. 이게 관계가 이거야. 관계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대소관계.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거 혹시 증명했어요? 증명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증명 안 했나요? 뭐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그치? 했어요? 안 했어요? 증명? 안 한 것 같아요? 증명을 해야죠. 그래야지 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 한번 해봅시다. 증명. 안녕.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증명해볼게. 증명법에 의존할 건데, 그 대소 부등식 관련된 증명을 할 때는 그 동치명제를 따라 증명하는 거니까, 가령 이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할 때는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도 괜찮아. 내지는 B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빼거나 나누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선생님 봤을 때 이거는 빼면 증명이 잘 될 것 같거든. 빼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수를 빼보도록 하자. 2분의 A 플러스 B란 양, 산술평균. 그 다음에 루트 AB를 빼서 얘가, 근데 빼면 잘 섞여야 되는데 섞일 것 같지 않지. 섞여 보이지 않지.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조금만 고민하면 섞이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근거는 A라는 거를 루트 A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B도 루트 B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할 거야. 한번 써볼게. 일단 분모 자리에 2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2를 걸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중괄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루트 A의 제곱. 양수니까 가능해. 루트 A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B도 루트 B의 제곱. 그러니까 생각보다 증명은 수월해 보여.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2가 없었는데 2분의 1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보조해야 되잖아. 2를 곱해줘야겠지. 2 써주고, 양수일 때는 이 루트의 A, B는 2의 루트 A 곱하기 루트의 B라고 쓸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이해됐니?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 중괄호 안에 있는 세 가지 표현을 결합해서 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되는 거지? 가로 열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잖아. 그치? 그거의 제곱이지? 근데 그게 왜 증명에 기여를 하냐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그 표현이 무엇이든 그게 실수 체계라고 한다면 실수 체계에 대한 완전 제곱식, 실수 체계에 대한 완전 제곱식은 절대로 뭐일 수 없다. 음수일 수 없다. 항상 무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빼서 얘가 0 이상이라는 증명은 이렇게 얻어지는 것 같아. 그럼 끝난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명칭은 뭐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 여기 제목에 봐봐. 제목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뭐야? 이 관계라는 건 대소관계야, 대소관계. 그 대소관계에 의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최대치수까지 얘기를 확장시켜 보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 논의의 방식이었던 거지. 일단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약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어떤 게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어. 그치? 평균은 총 몇 종류가 있었다고 했었지? 기억나니? 그 조합평균인데 조합평균 무시하고 있지 않아? 그치? 그 조합평균도 언급을 해두자.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 쓰일 건데 그래도 우리가 개념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한번 써볼게. 조합평균이 뭐냐면, 세훈아, 조합평균이 뭐였지? 조합평균이요?
x 플러스 y분의 2xy. 여기 AB인데? 아 그러네요. 2ab분의 a 플러스 분의 2ab. 그렇지. A 플러스 B분의 2AB. 그치?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분의 2AB. 요거를 조합평균이라고, 조합평균. 이름은 제일 이쁘다. 조화. 그러니까 이제 하모니. 조화롭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평균이 붙어 있는 거고, 조합평균도 대소관계의 대소관계가 만족이 돼. 어떤 거냐면, 얘가 세 번째야. 그래서 얘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증명은 뭘 증명한 셈인 거냐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등식 중에서 단 하나만을 증명한 셈인 거잖아. 어떤 걸 증명한 거냐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 증명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완벽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을 하려면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맞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증명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1번 부등식, 요거 증명은 파트 1 증명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을 완벽하게 하려면은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크다는 것도 증명 마저 해야겠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잖아. 그래서 그것도 마저 보여보도록 합시다. 뭘 보여준다고?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 한번 해보자 말이지.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빼서 증명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지. 마저 한번 빼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볼게. 두 번째, 루트 AB에서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분의 얼마? EAB도 마찬가지로 이 대소관계에 대한 증명 한번 진행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괜찮겠지, 얘들아? 어떻게 하는 거지? 했을 적에 이제 보통 우리가 두 개를 결합할 때는 그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되게끔 할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통분이라는 걸 먼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치? 통분해가지고 우리가 통분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통분 한번 해보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분의 1 곱하기, 아니다. A 플러스 B분의 1 쓴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차라리 이렇게 한번 써보자. 여기 통분한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분의 1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 AB로도 묶어보자. 루트 AB로. 이거 산수니까 산수에 주목해서 한번 봐봐. 약간 부담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여기다 쓸 거냐, 여기다 이렇게 쓸게. 중괄호 치고 여기다 뭘 쓰려고 하는 거야. 써볼까? 여기 뭐 써야겠어? A 플러스 B? 그치? 여기 첫 번째, 여기 A 플러스 B를 써야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써야겠어? 그치? 2 루트 AB를 써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통분을 이렇게 묶어내면은 이 중괄호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왜냐면 그 다음 증명은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도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니까 똑같지? 똑같냐? 이것도 똑같이 가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다? 이것도 0보다 어떻다? 크다고 증명이 될 수 있지 않냐? 따라서 증명 끝난 거야. 자, 다시. 요 두 개를 빼는 과정에서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로 묶어보자.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루트 AB만 있었으니까, 여기 루트 AB 자리에 A 플러스 B를 쓴 거야. 맞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있었으니까 빼내고, 이 AB에서 루트 AB를 빼냈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AB를 쓰겠다라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표현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얘도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증명됐어, 안 됐어? 증명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내가 증명한 건 맞는데, 내가 증명해 준 건 맞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표현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세 가지 표현에 대한 대수관계는 정확히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이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냐? 알았다고. 뭘 알았냐? 사실관계는 알았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소관계에 대한 절대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보자. 1번. 질문이 뭐야? 다음 식의 최소값과 최소가 될 때 A 값을 각각 구해라. 그러니까 다음 식이 뭐냐면 A 더하기 A분의 4야. A 더하기 A분의 4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뭘 구하라는 거냐면
근데 이거는 A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아? 맞아. A가 1이면 얘는 5가 돼. A가 2면 2점 뭔가요? A가 2면 2 더하기 2니까 4가 되는구나. A가 3이면 3 더하기 3분의 4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값은 A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얘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 중 제일 최소값. 그러니까 얘 제일 아래 끝. 얘가 제일 작은 값. 그러니까 이것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라는 거지. 뭘 구해보자? 최소값. 최소값을 구해보자고 한 거고, 그 다음 최소가 될 때, 그때 A는 뭔지 맞춰보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뭘 구하는 거야? 이거의 최소값. 여기 보세요. 이거의 최소값. 최소값이 뭔지를 구하고, 이 최소가 될 때, 그때 A, 최소가 될 때의, 그때 A가 얼마인지 요 두 개. A가 도대체 얼마가 되면, 얘가 최소값을 갖는지, 인과관계. 그러니까 A가 원인이고, 결과가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을 만드는 원인 A를 맞추고, 그때 그 값이 얼마인지 맞춰보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 질문이야. 첫 번째 궁금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데, 이 질문과 얘가 뭐가 맞닿아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그 관계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일단 근데 최소값이라는 뉘앙스랑 이 부등식은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지 않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표현이 하나 있어. 어떤 x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x에 관한 표현이 항상 어떤 수인 3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 이 표현을 보고 이 x에 관한 이 식은 얼마 이상이다. 3 이상이다. 따라서 얘 최소값은 얼마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값이라는 걸 추론할 적에 저 절대부등식에 속하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연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절대부등식인 산술기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조합평균 얘기도 안 했으니까 그냥 요 앞에 거 두 개. 산술평균과 조합평균, 물론 이제 요 조건을 허락한 상태에서 양수 A, B에 대해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사실을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요 녀석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대응이라는 걸 해봐, 대응. 그러니까 문자들과 연결고리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저 왼쪽에 있는 요 박스에 있는 내용이랑 요거랑 연결고리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봤더니만 여기는 합이라는 표현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도 합이라는 표현 들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리고 이 둘은 합한 표현이 왼쪽이지만 둘에 대한 이 곱한 표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B라는 이 곱하기에 대응되는 표현은 상수인 4를 만들어내는 구조인 것 같아.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연결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게 참이니까 저기 문자의 A, B 자리에다가 A와 A분의 4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먼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하라고 한 거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여하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어. 근데 이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최소값 구하는 행위랑 여기 알려준 절대부등식인 산술기하 평균의 대소관계가 어떤 릴레이션,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부터 한번 차분하게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생각 한번 해보자. 여기 보자. 일단 산술기하 평균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박스.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를 곱했으니까 2 루트에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있는 거냐면 표현들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좋은 표현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 표현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A에다가는 A를 집어넣어 주고, B에다가는 A분의 4를 한번 대입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 다음 집어넣어 보자, 이 말이지. 써볼게. 그러면 이제 뭐가 됐는데, 써봅시다. A 더하기 B 자리에다가 A분의 4를 한번 넣어보도록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 어떤 느낌이냐면 대입이야, 대입. 여기 대입을 한번 해보자, 말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일체의 변형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 말이지. 그러면 B 자리에다 A분의 4를 대입하면 이 우변의 형식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 우변의 형식. 우변의 형식은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는 크거나 같다. 왜냐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는 이 숫자 2가 들어가고,
이 루트 안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거냐면 A와 B의 곱인 A와 A분의 4에 곱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얼마지? 4죠. 이게 멋진 일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4가 발생할까? 여기 4야.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이건 하나의 수가 된 거잖아. 이게 얼마지? 이 루트에 4니까 얼마야? 4. 따라서 이렇게 썼단 말이야. 썼어. 그리고 끝났냐? 그러니까 설명해보자. 설명해보자.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이 뭐냐면, 물어보는 질문은 얼마 이상이다? 얼마 이상? 4 이상이다. 그럼 물어보는 질문 4 이상인 거니까 최소값이 4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야, 내 말은.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 돼, 대입. 산술기하 평균의 표현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썼냐면 그냥 산술평균의 분모 자리에 있는 숫자 2를 오른쪽으로 이양시킨 표현에다가 대입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소값은 구했다고 치고, 그럼 최소값을 만드는 A는 어떻게 구할 거냐고 물어보자, 이 말이야. 이 A는 어떻게 구하지? 했을 적에 증명 과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 증명 과정. 증명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증명 과정에서 여기 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고.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아지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4라는 값이 되기 위한 조건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값이 0이 되려면 어떤 문자는 어떤 문자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A랑 B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A라는 문자랑 B라는 문자가 어떨 것이다? 같아야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원문에서 바라본다면 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이 표현에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문자 A랑 문자 B가 서로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 됐니 얘들아? 그럼 돌아가 보자.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 지목, 이 문제에서 그럼 쉽게 말하면 후레스에서 얘기하면 이 A 더하기 A분의 4라는 이 대상이 4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는 거야. 그치? 4가 되기 위한 조건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치?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A분의 4가 서로 어떨 때라는 거야? 같을 때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암산 되나요? 그럼 A랑 A분의 4가 같아지려면 A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죠?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이게 둘이 일치하는 거니까 이게 둘이 얼마다? 2가 되면 된다. 즉, A는 얼마다? 2가 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 A가 2일 때, A 더하기 A분의 4는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4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설정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는 거지. 어떻게 정리가 되면 됩니까? 졸린가요? 졸리면 안 됩니다. 잠 깨세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마저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얘들아, 이 문제만 풀고 옆에 있는 문제 풀게 할 테니까 좀만 참아. 한 번 더 들어봐. 살아야 눈 떠야 돼. 눈 뜨자. 자, 두 번째 문제 볼게. 두 번째 문제. 질문 똑같아. 질문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A 값을 구하듯이 다음 표현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지. 자, 4A 더하기 A분의 1. 자, 봅시다. 4A 더하기 A분의 1.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말고 여기다 하나 더 곱해야 돼. A 더하기 A분의 1. A 더하기 A분의 1. 뭐라고? 아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 문제라고. 그것만 구하는 건 아니고, 그게 최소값에 이르게 하는 A가 있어. 최소값을 만드는 원인 A를 맞춰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이걸 최소값을 구하고, 최소값이 되게 하는 A가 뭔지를 맞추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일단 풀이 과정을 일단 웬만하면 보지 마.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번과 2번의 그 난이도를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2번 입장에서 본다면 1번은 한 파트에 대한 이야기잖아. A 더하기 A분의 4가 최소값을 갖는 그 상황을 보여준 건데 이거는 그 한 파트가 두 개나 있는 거거든. 두 개가 무려 곱하기 연결돼 있어.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가로들에 대해서 각각의 가로에 대한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어떻게? 이것처럼. 첫 번째 가로. 첫 번째 가로도 똑같이 한번 써볼게. 첫 번째 가로는 뭐가 되느냐? 첫 번째 가로는 이 루트에, 따라와.
이 루트에 얼마냐면 4a 곱하기 a분의 1. 듣고 있어, 내 말? 4a 곱하기 a분의 1 얼마? 여기에다가 4a랑 a분의 1 곱하는 거 얼마? 어? 4A. 그러니까 4a 곱하기 a분의 1. 그러니까 쉬운 질문이야. 자, 4a 곱하기 a분은 얼마야? 4. 잘했어. 따라서 첫 번째 가로는 얼마 이상이다? 4 이상이다. 그치? 4 이상이다. 그치? 응. 따라야, 눈 떠. 그치? 떴어. 자, 두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도 똑같이 한번 써보자. 두 번째 가로는, 자, 두 번째 가로도 얼마? 이 루트에 얼마? 1. 그렇지, 1. 그러면 첫 번째 가로는 얼마 이상이고? 2.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 그렇지? 그러면 둘을 곱하면 얼마 이상이다? 8.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는 얼마 이상이다? 8 이상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답 봐. 답 보면 8 이상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첫 번째. 자, 이상하다. 얘들아, 아무리 졸려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선생님도 잘못한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풀이를 어떻게 풀 건 첫 번째 풀이 이렇게 풀었는데 두 번째 풀이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졸렸는데 눈 비비고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 문제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 그냥 첫 번째 풀이를 두 번 적용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가로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얼마 이상이냐면 4 이상이고 두 번째 풀이도 얼마 이상이냐 2 이상인 거니까 4와 2의 곱이니까 8 이상이라고 써가지고 나는 어떻게 쓰고 싶었냐면 이놈의 최소값은 8 이상이다. 따라서 최소값은 8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등호가 성립하기 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A 값을 구하려고 했어. A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썼냐면 이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건 합이라는 표현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때인 거니까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로 입장에서 본다면 4A랑 A분의 1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물론 이것 만족하면 안 되고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거냐면 두 번째 가로도 얘가 되기 위해서는 또 뭘 만족해야 되냐면 A랑 A분의 1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단 말이야. 이렇게 썼더니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A가 뭔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요거 쉬운 거 요거부터 본다면 A랑 A분의 1이 일치하려면 A가 어떤 수가 돼야 돼? A는 1이 돼야 돼. 그렇지? 그리고 이걸 만족하게 하는 A는 어떤 수가 돼야 돼? 암산 4A는 A분의 1 2분의 1. 그치? 따라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A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얘가 4가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2분의 1이야. 얘가 2가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1인 거야. 따라서 각각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A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건 모순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8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8이 되게 하려면 한편에서는 A가 2분의 1이고 한편에서 A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지 않지 않냐라는 거지. 일단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된 거. 어떤 발견된 거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안녕. 너가 오늘 우리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애들 다 졸고 있고 지금 장난 아니거든. 고마워. 너 때문에 애들이 좀 분위기 세신 좀 하시죠. 얼른 갖고 와. 잠깐 1분간 좀 브레이크 타임. 채훈아, 이게 뭐가 문제있다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건 기억나니? 네. 뭐가 문제가 있었어? 모순이 발생했다. 뭐 어떤 모순이 발생을 했어? 팔과 왼쪽 좌변이 같다고 하면은 A가 첫 번째를 만족시키는 A랑 두 번째 식을 만족시키는 A랑 같지 않다. 이게 답은 그래서 8이야, 8이 아니야? 8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 졸린 가운데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네. 의경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어떤 풀이를 제시한 거냐면 잘못된 풀이를 제시한 거야. 잘못된 풀이. 그러니까 이 풀이는 당연히 책엔 쓰여져 있지 않겠지. 물론 이제 주의를 유망하면서 약간 노티파이 하면서 얘들아,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돼. 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팁처럼 잘못된 풀이를 제시했으면 이건 정상적인 풀이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냐. 아니, 1번에서 푼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잔머리를 굴린 거야. 왜냐면 어차피 2번은 1번 두 개를 결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처럼 풀어본 거지. 그러니까 1번처럼
두 개의 가로의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두 최소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곱했을 때 최소라는 건 둘 다 최소가 되면 되는 걸 생각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봤더니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등호 조건을 따져보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모순이 발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질문은 최소값만을 구하는 행위는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 최소값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최소값을 가능하게 하는 그 A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 거냐면 그 최소값뿐만 아니라 최소를 만드는 A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최소값은 얼추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최소값을 만드는 A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체 모순을 찾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리셋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리셋, 다시 풀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 왜 다시 푸나요? 아니 틀렸잖아. 다시 풀자고. 어디서 틀렸는 거죠? 내가 지금 틀렸다고 얘기했어. 제가 지금 틀렸다고 얘기한 거.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 말이야. 2번 풀이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질문. 자, A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과 최소가 될 때의 A 값을 각각 구하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알았어? 나 알았어. 이해됐어. 등호선 조건을 만족하는 A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 A 양수인 A에 대하여, 어떤 식이죠? 어떤 식이냐면, 4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요 식과, 이것도 식이죠, 식. 4A 더하기 A분의 1. 요거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식을 곱한 거. 그 전체 식은 이 두 개의 가로를 곱한 식이야. 이거의 최소값과 이 최소가 되게 하는 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로는 어떻게 썼냐면, 피드백. 각자의 최소값을 구해서 곱해서 푸는 전략을 세웠을 때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일단,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일단 이건 가능할 것 같긴 해. 일단 첫 번째로 이 식을 다 풀자. 싹 다 풀자. 풀어서 두 개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자. 풀어볼게. 풀어주니까 4A랑 A를 곱하면 4A 제곱. 맞습니까? 맞죠? 4A 제곱. 그 다음에 4A랑 A분을 곱하면 4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4라고 쓸게, 4. 어떻게 한 거냐면 4A에다가 한 번 A를 곱한 거, 한 번 A분을 곱한 걸 쓴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가로의 두 번째 양인 A분의 1과 A를 곱하면 A분을 곱하기 A니까 1. 그 다음에 A분의 1과 A분의 1 곱하면 A 제곱분의 1 이렇게 쓸게. 그래서 이제 이걸 완전히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4개로 보이게 만들었어. 근데 보니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숫자 4와 1은 고정된 상수로 4 더하기 1은 5니까 5라고 묶어 쓸 수 있겠어. 4개가 3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제 5를 쓸게. 그래서 이제 이거 일단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수 5를 만들었어. 근데 5는 변하지 않는 그냥 고정된 수야. 그러니까 변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5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만드는 원인에 기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 5는 따로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시 변수인 A라는 표현을 갖는 양들이 두 개 나타났어. 뭐가 나타났냐면 이게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냐면 가로 열고 얼마냐면 4A 제곱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A제곱분의 1이라는 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양에다가 가감하게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전개. 뭘 한 거냐면 두 개의 가로의 곱을 전개해서 다시 재배치를 했더니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모양을 보면 이 모양이 1번에서 풀었던 이 모양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어떤 부분이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아주 구조적으로 매칭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냐? 다시 여기서 산술기하의 대수관계를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자라는 거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어떤 거에다가 어떤 거긴 어떤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두 양의 합은
이 루트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설정이 한번 대응을 시켜보도록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A는 4A 제곱이고 B는 A 제곱분의 1로 보자면 말이야.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거에 대하여 부등식 할 거니까 이 5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부등호 붙이고 여기다 5를 쓰고 다시 여기다가 여기다 이 루트에 그 다음에 4A 제곱과 4A 제곱과 A 제곱분의 1을 곱한 걸 한번 써보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뭐 이거는 암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써도 돼. 어떻게 쓰면 4A 제곱 곱하기 얼마 A 제곱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라는 거지. 이렇게 써보자 이 말이야. 일단 이거 보니까 여기 루트 안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다행히게도 A의 제곱은 서로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지. 얼마지? 이게 4자 4. 4니까 루트 4가 얼마? 2지. 이니까 2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돼? 4. 그러니까 이 전체 양이 고정된 상수인 얼마가 되는 거는 이게 9가 떠버린 것 같아 일단. 5가 들어간 이유가 5? 여기 4 더하기 1은 5. 저 밑에도 5가 들어갔는데 그냥 이거 평균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쓸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산술 평균은 영어로 A라고 했지. 이거 질문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진짜. 기하 평균 G라고 했거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건 알고 있어. A 가치 이상이랑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는데 여기다 양변에 숫자 5를 더해도 성립하나요? 라는 질문 비슷한 것 같아. 양변에 5를 더하게 되면 5 더하기 A가 5 더하기 G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지지인 것 같아. 뭘 쓴 거냐면 5 더하기 A라는 표현이 5 더하기 G 이상이라고 써도 괜찮지 않냐라는 거지. 그런 질문, 지금 최근에 질문한 게 이런 맥락의 질문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위쪽에도 A가 있었고 아래쪽에도 O가 있는데 O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쓴 거고, 나는 뭘 쓴 거냐면 이 부등식을 쓰는 이유가 O 때문에 쓴 건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요거 때문에 쓴 거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걸 비교한 거지. 이게 산술 평균의 분자고 이게 기하 평균의 2배 한 거니까 산술 평균의 분자가 기하 평균의 2배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논리를 쓴 거야. 쓴 건데 거기에 이제 둘 쪽 다 5를 붙여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지. 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하 평균을 진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9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전체를 한번 봐볼게요. 질문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 이상이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떤 거냐면 등호, 부등호, 등호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따라서 뭐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쓰기 불편하니까 이걸 우리가 문자 P라고 다시 칭한다고 한다면 이 P라는 식은 그러니까 뭘 보여준 거냐면 P라는 식은 얼마 이상이다, 9 이상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얘들아. P라는 식이. 그러니까 P가 우리가 질문한 거잖아. 질문한 거고 이 9라는 건 P에 대해서 제일 작은 값이 뭔지 소개한 거란 말이야. 아까 잘못된 풀이는 얼마 나왔었죠? 처음에? 8이었는데 이건 얼마야? 9니까 이제 P는 9 이상이라는 게 참이라는 거야, 참. 이게 정답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이것도 검증되진 않았잖아. 아까 우리가 검증했을 때 외관상 얘가 8 이상이라도 틀린 데가 딱히 없어 보였으나 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떴냐면 이 등호 성립 조건을 따지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이 된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한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알아보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 등호의 성립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이 등호가 어떨 때 성립하는 거냐 했을 적에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어떨 때이다. A랑 B가 서로 어떨 때다. 같을 때라고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뭐랑 뭐가 일치할 때라는 얘기냐면 4A 제곱이랑 맞지 얘들아? 4A 제곱이랑 뭐가? A 제곱분의 1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라는 거야. A가 양수니까 쉽게 가자. 4A 제곱이 A 제곱분의 1이면 2A가 얼마라는 거죠? A분의 1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변에 루트 걸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A가 A분의 1인 거니까 A 제곱은 2분의 1이잖아. 즉 정리하자면 이걸 만족하게 하는 그 A는 어떤 숫자냐면 루트 2분의 1 또는 유리화시키면 얼마다? 2분의 루트 2일 때 2분의 루트 1일 때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거는 모순이 아니죠. 왜냐면 A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건 가능한 숫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이고 8이 아니라 얼마이고 9이고 그 다음 최소를 만들기 위한 A는 얼마다?
2분의 루트 2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 이 문제 답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처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줄 때,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걸 풀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아까 내가 반성 차원에서 선생님도 고리타분한 꼰대처럼 그냥 왜요? 그냥 풀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번 느껴보자 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내용이 있대. 근데 그건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은 거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기 차원에서 이런 게 있다고 소개한 거고, 이 두 가지 표현들 중에서 익숙한 표현은 산술 평균이고, 기하 평균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 같긴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은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쓰여지긴 한다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일단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완비석 측면에서 기하 평균 말고 조합 평균도 있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증명을 했습니다. 뭐냐?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 조합 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질문, 최소값을 구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봤어. 그 뭐냐, 어떤 두 양이 있는데 두 양이 역수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수관계를 형성한 두 양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적용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네.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은 얼마이고 최소값을 만들게 하는 A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잡성을 띠고 있는 구조. 어떤 거냐면 이 가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가로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합이 있는데 합이란 양이 두 개 곱해져 있다라는 거지. 이거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을 써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풀이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차용한 것처럼 각자의 최소값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풀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게 오류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8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8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A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면 그걸 수습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게 안 됐으니까 전개 한번 해보자. 전개해서 우리가 다시 이거를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개하고 정리했더니만 어디까지 간 거냐면 숫자 상수인 수는 오히려 상수율을 고정값을 만들어내고 다시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역수관계를 이루는 두 양의 합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딱 한 번만 산술기하를 적용했더니만 그 결과 이루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산술기하를 구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고 옆에 쭉 나와 있거든. 얘들아 문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 얼른 풀어보자 한번. 자, 지금부터 졸리니까 얼른 풀어봐. 아수? 그래. 네? 추워서?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봐도 좀 불안불안해 보였어. 빨리 입고 와. 때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 이 녀석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간단한 얘기고, 그 선에 보니까, 소희야, 선생님이 여기에 그 108페이지 밑에 하단에 부추 설명에서 내가 잘못된 풀을 제시한 거랑 똑같이 나와 있지. 봐봐.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내가 아까 8 나오게 한 것도 다 나와 있잖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바로 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오늘 해결해봐. 화이팅! 어디 가요? 응? 그래서 책도 안 갖고 들어왔어? 아이고, 나 참. 있는 데가 잘 돼요? 갖고 와. 지금까지 책이 없었어요? 이거 선생님 목소리 잘 안 꼬이고 잘 들리니? 다행이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편하게 물어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구간이야. 산술기하는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거든. 이거 진짜 중요해. 중요하기보다는 자주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오늘 꼭 외워야 돼. 자, 산술기하 평균은 딱 외워야 되고 잘 풀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최소값 구할 때도 쓰이고 최대값 구할 때도 쓰여. 최대값 구할 때도 쓰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 문제로 최소값을 구했지만 최대값을 구할 때도 쓰이는 거거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물어봐야 된다. 일단 이거부터 증명을 해봐야 돼. 증명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에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 한번 왜 그런지 확인해보고 봐야 돼. 순서가 있으니까. 다 풀렸나? 응, 글씨 되게 다 쓴다. 이해된 것 같아? 응, 오케이. 3번도 푼 거지? 네. 응. 너도 필체는 선생님 필체다. 글씨 잘 쓴다. 이야, 수학만 잘하면 되겠네, 이제. 현성이도 글씨 또박또박 잘 쓰네. 주광이도 글씨 나쁘지 않아. 다들 기본은 돼 있다. 채연이가 글씨는 지금까지 제일 나쁘다. 이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글씨 잘 쓰네. 나는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글씨체를 먼저 보는 것 같아. 이거 안 좋은 건데, 편견인데, 글씨를 잘 쓰면 공부도 잘할 것 같아. 아니지, 전혀 아니지, 얘들아. 지금. 여기 최고의 악필이 여기 있습니다. 자. 혹시 개념 넓히기 3번까지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값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고. 근데 개념 넓히기까지는 아니어도 표현 바꾸기까지는 다 풀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 네 문제, 총 4문제죠. 4문제 한번 잘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건 최소값만 구하는 건데, 얘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최소값을 갖게 하는 조건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돼. 왜냐면 그게 우리의 유일한 정당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인지 아닌지 여부는 부등식만으로는 완벽한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값을 갖게 하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1번은 최소값을 갖게 하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A도 구할 것 같긴 한데 3-2번에서는 딱히 그걸 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 3-3번도. 그래서 이제 다 푼 친구는 혹시 그 조건도 한번 찾아봐. 어떨 때 이게 최소나 최대에 이르는 건지. 해나야, 너 그거 안 구했지? 조건. 답만 구한 거지. 그 문제 풀 적에. 그러니까 그 조건도 한번 따져봐봐. 이렇게 대비할 때요. 기호 있는 것만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적용할 필요는 없지. 숫자는 정해진 수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따로 빼야 되고 문자들로만. 그러니까 문자들의 표현들만 부등식을 적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숫자를 적용하는 거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나중 문제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어떤 수가 고정된 거에다 어떤 변환량을 더했을 때, 그러니까 상수와 어떤 변하는 걸 더해서 최소값을 구하다가 하면 상수는 없다고 치고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에는 상수를 업데이트는 해야 되겠지만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상수는 논리에 기여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렇지. 뭐 취지관계 왜 오는 무시하는 척 무시하듯이 문제를 푸느냐. 그래서 산술기하의 부등식에 오를 왜 적용하지 않냐고 지금 물어본 거지. 그런 질문인가? 맞지? 응. 이해된 것 같아? 오케이. 응. 됐어? 다? 네. 여기 2번까지 다 풀었어요? 된 거야? 응. 아, 됐냐고? 네. 응. B에다가 A를 대입해도 돼요? 응? B에다 A를 대입해도 돼요? B에다? B에다 A를 대입해도 된다는 질문은 잘 이해 안 됐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B를,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A, B를 A, B 두 문자로 표현된 식인데, 그러니까 B를 A라고 놓고 풀어도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아니 네. 여기서 얘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간단한 거고 얘는 복잡한 건데.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해서 풀면, 그러니까 단순한 거가 복잡한 거의 범죄는 들어가지만 조금 더 확장돼서 일반화된 표현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라보고 문제를 푸는 건 이 문제의 답을 구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B가 A인 케이스에 대한 답을 한 거지. B가 A가 안 되는 경우도 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B는 B대로 살려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네. 그렇지? 어디까지 갔어? 3분의 3A. 이해된 것 같아? 네. 응. 다행이다. A 구하는데 응.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돼요? 아니지. 이거를 이게 적용되게 한 조건이 뭐냐고 하니까 이게 적용되게 한 조건은 이거에 대한 산술기를 적용해서 나온 거니까 이게 되기 위한 조건이 A제곱과 A제곱분의 같을 때인 거니까 이 조건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 등호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요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최초에 나와 있는 표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표현. 이게 아니라 여기가 나오게 된 근거가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지? 표현을 요거는 다시 이렇게 쓴 거니까 요거 조건은 요거랑 여기 서로 뜰 때다. 같을 때다. 요거랑 여기 같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 같다는 걸 써야 되지. 어떤 걸 써야 되는 거냐면 4a제곱과 a제곱분의 4는 같다. 이걸 써야 되는 거지. 다르지. 어디까지 갔어? 다 됐어.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답은 밑에 있는 답이랑 확인돼 봤죠, 이제. 네. 맞긴 맞았어. 이 처음에 풀 때 혹시 이건가 하고 때려 맞춰서 풀었는데 답이 맞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는데 두 개가 맞긴 너희들 그거 3-3번 문제 선생님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그러니까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이 문제 한번 더 풀어볼 테니까 한번 더 들어봐, 얘들아. 문제가 비슷하니까 내가 꼭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3-2번에, 여러분 여기 3-2번에 2번. 3-2번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음. 3-2번에 문제가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쳐보자. 양수 AB가 있다.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 있어. 그러니까 이제 AB는 아무 수가 되어도 괜찮대. 그러니까 양수인 AB에 대하여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그 A라는 양수의 4배한 것과 그 다음에 아무수를 더한 거, 양수인 아무수를 더한 거랑 그 다음에 그 양수인 A의 역수를 취한 A분의 1과 그 다음에 양수인 B의 역수를 취한 B분의 1 맞죠? B분의 4 B분의 4 요거를 곱해서 만든 이 양의 그러니까 이 표현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 그러니까 아무수인 그러니까 모든 수 양수인 임의 실수 A, B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런 점이 나왔어. 뭐냐면 선생님 이 문제 좀 풀기 불편해서 그러는데 이 B가 아무수나 괜찮다고 했으니까 B를 A라고 놓고 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 편하게 풀겠다는 얘기니까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풀었다고 이 문제 답을 구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B가 A가 될 때라고 가정하고 풀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아니지.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한 조건이 꼭 A, B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A, B가 같을 때 최소값이 이 전체 답의 최소값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풀면 일단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A, B가 특정하에 같다고 놓고 푸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그렇게 푼 답이 이 문제의 답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이 조건을 일단 처음에는 일단 보류에 두고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두 문자를 허락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거잖아. 그죠?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건데 나의 의도는 뻔해. 의도는 뭐냐면 산술기하의 절대부동식을 써서 이 문제를 풀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산술기하의 절대부동식이 적용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보도록 하자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바로 쓸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거. 왜 바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개하지 않고 산술기하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니까. 일단 첫 번째 오류 가능성이 높은 풀이가 이거라고. 일단 첫 번째 이 두 개의 합의 산술 기하 평균의 2배는 이 루트에 얼마냐면 4a 곱하기의 b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산술 기하 평균의 2배는 이 루트에 얼마냐면 a분의 1 곱하기 b분의 4니까 뭐 a b분의 4가 되나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겠지? 근데 이렇게 보면 뭐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이거 보니까 2 곱하기 2는 4고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루트 4ab랑 여러분 루트 a분의 4를 곱하면 얼마인지 암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4 되지 않습니까? 4 되는 거니까 얘는 2이고 또 안에가 또 4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16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 답을 16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내 말은. 근데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풀이죠. 왜냐면 16일 이상이라는 말은 16보다 크다 또는 같다인 걸 다 포함한 표현이기 때문에 답이 최소값이라는 확신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왠지 확인해주기 위해서 그럼 이게 16이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얘가 되는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가 되는 조건, 즉 등호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 했을 때 그러려면 4a랑 b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a분의 1과 b분의 4가 일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냐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대각선끼리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b는 맞나? a분의 1 맞는데 잠깐만. 이거는 또 왜 이렇게 풀렸대? 잠깐만. 이거는 틀리지 않았네. 맞다. 그치. 이건 B는 4A가 되는 거니까, 요 조건과 요 조건이 일치하네. 맞다. 그러면 조건이 일치한다면 이게 최소값 맞아. 답을 보니까 최소값이 16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푸는 풀이가 일단 검증을 해봤더니 가능은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파란색 글씨를 따라가다 보면 이건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많았는데, 다행히도 이 문제는 서로가 모순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6 이상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통상 이와 같은 풀이를 풀다 보면 여기서 모순에 많이 빠져. 나는 그런 의도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순이 아니었던 거니까 16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게 모순이 빠질지 안 빠질지를 모르는 거니까 불안정한 풀이잖아. 불안정한 풀이니까 이 불안정한 풀이를 유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좀 더 일반적일 수 있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또 일반적인 풀이를 강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 풀이가 틀린 건 아니지만 보류에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한 거야.
어떻게 푸는 건데 일단 전개부터 먼저 하자. 전개부터. 그러니까 전개하게 되면 4a랑 a분의 1 곱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4가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4a랑 b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16 곱하기 b분의 a가 되고 맞죠? b분의 a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b랑 a분을 곱하게 되면 a분의 b가 되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b랑 b분의 4를 곱하게 되면 4가 되는 거니까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고정된 수 4가 2개 나오고 그 다음 변하는 양 b분의 a의 16배랑 a분의 b가 나오는 게 나왔다면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플러스에 8 더하기 뭐가 되냐 가로 열고 16 곱하기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가 되었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 산술기하를 쓰면 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그렇지? 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8 플러스 8. 그러니까 8은 그대로 똑같은 식으로 8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이 루트에 얼마냐면 16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a분의 4가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가 깔끔하게 16이 루트 16이잖아. 루트 16인 거니까 루트 16은 4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4 하게 되면 또 8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전체의 결과는 얼마다? 16이라는 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등호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등호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얘랑 얘가 서로 어떨 때라는 거야? 같을 때라는 거잖아. 같을 때인 거니까 16 곱하기 b분의 a랑 그 다음에 a분의 b가 서로 어떨 때다? 같을 때다. 따라서 대각선끼리 곱하게 되면 16의 a의 제곱은 b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인 a, b를 붙고 본다고 한다면 b는 얼마다? 4a가 아까랑 똑같은 조건이었죠? b는 4a가 될 때 우리가 어느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지금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 하나 더 풀게요. 아이고. 3-3번. 양수 xy에 대하여 뭐 ab나 xy는 똑같은 말이죠. xy에 대하여 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3x 플러스 y는 3-3번에 뭐 1번 풀까 2번 풀까 뭐 1번이든 2번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x 더하기 y의 값이 6일 때 질문이 뭐냐면 이게 6일 때 as 뭐 6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xy의 최대값.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 뭘 물어보는 거냐 다시 한번 해보자. 뭐냐면 어떤 두 문자 xy가 있는데 두 문자 xy 양수래. 양수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 양의 어떤 양수 xy에 x에다가 3배를 하고 y라는 문자를 더하면 6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쳐보자 이 말이야. 이 조건을 가지고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라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산술기하의 구조에 부합하냐 했을 때 산술기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거냐면 2분의 그냥 x가 아니라 3x의 플러스의 y라는 표현이 일단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2분의 3x의 플러스의 y는 이 산술기하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내가 약간의 문자들을 조정해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y가 2분의 3x 플러스 y는 이 루트에 얼마냐면 3x의 y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3x 곱하기 y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써도 산술기하 조건에 부합하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3x 더하기 y가 6이니까 이 값이 3이 되는 거야. 3. 그러니까 분자가 6이니까 3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일단 우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트에 얼마냐면 3x의 y는 3의 xy는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6을 대입하면 여기 3이 되겠어. 3. 그러므로 이제 이게 나오는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3의 xy는 얼마 이하다? 9 이하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게 x 곱하기 y인데, x 곱하기 y는 얼마 이하다? 3 이하다라는 이 조건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 되는 거니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도 산술기하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등호 성립조건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등호 성립조건은 이 산술기와 이 등호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일치할 때냐면, 이 둘이 서로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3의 x란 양과 y란 양이 서로 같을 때, 근데 3의 x란 양과 y란 양이 같은데 더하면 6인 거니까 각자는 3이 되면 되겠죠. 그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리하자면 x는 얼마이고 x는 1이고 3x는 3이니까 y는 얼마일 때 y는 3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한 xy가 x 곱하기 y를 최대로 만든다라는 뜻인 거잖아. 이게 답인 거지 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대입한 거야. 산술기하 평균의 그 문자 자리에 적당하게 대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면 되고 하나만 더 풀자. x제곱 더하기 4y제곱.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얼마일 때? 36일 때. 맞아요. 풀어버릴게. 이거일 때 뭘 구하자고? x 곱하기 y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자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집어넣어보자. 어떤 거에? 그러니까 2분의 x제곱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에 4y제곱. 이렇게 쓰면 돼. 크거나 같다. 얼마? 루트 x제곱에 4y제곱이다. 됐나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 여기 18인 거니까 18은 얼마 이상이다? 18은 2의 xy 이상이다. 따라서 x 곱하기 y는 얼마 이하다? 9 이하다. 생각보다 되게 쉬운 구조인데?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적인 조건은 이 조건인 거니까 x제곱이랑 4y제곱이 모두 어떨 때냐면 18로 같을 때. 그러니까 합이 36이니까 둘이 같다면 18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x는 양수니까 3루트 2. 그 다음에 약분해버리면 y의 제곱은 얼마냐면 2분의 9인가? 2분의 9인 거니까 얘도 y는 얼마냐면 루트 2분의 3. 유리화시키면 2분의 3 루트 2. 그래서 y는 2분의 3의 루트 2가 되고 x는 3 루트 2가 될 때 x 곱하기 y는 얼마가 된다? 최대값 9를 간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연습 한번 해봐. 그 다음 예제 4번 갑시다. 시간 많이 흘러갔다. 예, 4번 문제는 이제 활용. 산술기하의 내용을 벗어나진 않았는데,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실생활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 본 셈이거든. 들여다 봅시다. 예, 4번. 폭이 1m인 긴 양철판을 직각으로 구부려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모양의 수로를 만들어 두 줄기의 물이 흘러가도록 하려고 한다. 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의 양이 물의 양이 최대가 되려면 그러니까 단면적이 최대가 되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물의 양이 최대가 되려면 단면 넓이가 최대가 되어야 하는데, 하여간 최대가 되도록 할 때 앞쪽에서 바라본 수로의 단면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몇 센티미터의 제곱인지를 구하여라. 단 양철판의 두께는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뭐냐면, 물의 양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빗금친 단면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도록 하자. 뭐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단면 넓이 최대값. 물의 양이 최대가 된다는 말은 물의 양과 단면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질문과 일치하는 거겠지. 봅시다. 물이 흘러갑니다. 양철판을 구부려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 한번 마저 그려볼게.
뭐 이 정도는 봐줄만 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색깔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물이 흘러가는 단면.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물이 흘러갑니다. 좌우대칭이니까 여기나 똑같은 넓이, 좌우대칭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철판의 폭이 1m라는 거 기억하고, 됐죠? 이러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어떤 양이 상수로 딱 고정이 되어 있냐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인데, 여기가 2m, 2cm, 여기도 2cm. 그 다음에, 여기 4cm. 일단 이 넓이를 재려면 요 길이가 x라고 하면 요 길이는 y라고 표현을 해줘야 적절할 것 같은데, xy. 그지? 직각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근데 여기도 똑같이 x. 그 다음에 여기도 x. 여기도 y. 그러니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양을 문자로 본 거야. 조절. 그러니까 양철판을 구부리는 건 제작자가 구부리는 거니까 x를 얼마로 할지 y를 얼마 할지는 제작자 마음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하지만 주의할 건 뭐냐면 이 xy라는 변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뭘 만족해야 되는 거냐? x가 몇 개 보이죠? x가 4개 보이죠? y가 2개 보이죠? 따라서 4x, x 4개 4x, 그 다음에 y 2개 2y, 그 다음에 플러스에 튀어나온 거, 왼쪽 오른쪽 2, 위에 거 4니까 8. 이게 100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4x 더하기 2y 플러스의 8은 100이다. 그러니까 폭이 1m라고 됐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xy는 조절 가능한 양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활용이다. 그치? 따라서 이걸 이제 8을 이항시키면 90이고 약분하면 이게 만들어지는데 정리하니까 EX의 플러스의 Y는 얼마냐면 도와줘. 아마 92 나누기 2 하게 되면 46인가? EX 플러스의 Y는 46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지. 질문이 뭐냐면, 얘들아, 여기 좀 보자. 졸지 말고. 조는 거 진짜 의미 없어. 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피부는 덜한 것도 아니잖아. 참고 견뎌. 때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 도와줘야 돼. 잠 깨다 시간 다 간다니까. 자, EX 플러스의 Y는 46이라는 조건일 때 뭘 구하는 거냐면, 물이 흘러가는 양을 최대로 만드는 거니까, X 곱하기 Y 최대를 구하라는 뜻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X인데, X 곱하기 Y가 2개 있잖아. 그러니까 EXY. EXY의 최대를 구해보도록 하자라는 거, 최대. 질문이 이건가? 다시 한번. 단면에 빗금친 부분 여기 2군데 있잖아, 2군데. 빗금친 부분이 2군데 있으니까 EXY의 최대를 구해보도록 하자라는 거지. 그럼 이 질문이 앞에 풀었던 내용과 부합하냐라는 거거든. 딱 봐. 그러니까 이제 EX 플러스의 Y가 46일 때 EX 곱하기 Y 최대를 구하는 질문이 앞에 또 풀었던 문제랑 어떤 부분과 일치하냐고 했을 적에 되는 넓히기에 3대 3번의 1번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죠. 내가 문제를 구성해보니까 나왔더란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적이든 실생활 측면에서 어떤 변수가 할당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 뭐냐, 제작 과정에서 내가 XY를 뭘로 할 거냐는 내 마음인 거거든. 근데 요건이 뭐냐면 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는 양을 최대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면,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바운더리 실제 일종의 한계인, 그러니까 이 전체 폭은 1m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거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따라서 일단 변하는 양 두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뭐냐면 이 수로의 그 높이와 가로인데, 세로와 가로인데, 세로와 가로를 각각 XY로 할당했을 적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 그 X 곱하기 Y의 최대를 구하는 과정이 산술기하의 논의 과정에 정확하게 속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떨 때 풀리나요? 했을 적에 EXY 최대값을 구할 때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 둘이 같을 때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어? 둘이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이 x랑 y가 일치할 때, 근데 이 값이 얼마나 이게 23일 때 23인 거니까 이 x 곱하기 y라는 건 말 그대로 이 x와 y를 곱할 때인 거잖아. 따라서 이 x 곱하기 y는 얼마 이하 했을 때 여기다가 아까 문자들의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이걸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뭘 쓰라는 얘기냐면 23이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얼마냐라는 거야. 23을 제곱하는 거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23 곱하기 23 하게 되면은 3, 3은 9, 2, 3은 6, 2, 3은 6, 그 다음에 2인 4니까 얼마냐면 529. 529니까 우리는 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얼마다? 529라고 써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 이게 문제의 답인 거라는 거지. 산술기하를 적용하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에 소위 말하는 등호선수 조건이라는 게 답을 내는데도 아주 쓸모있는 조건인 거니까 우리가 이 조각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일단 정리가 됐으면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오늘 풀어봐. 다 풀어봐. 잠 깨고 오늘 1시간 반 수업하는데 딱 2세트밖에 못했어. 좀 아쉽다 오늘 수업이. 근데 이거 중요한 내용이긴 하고 선생님이 이거 잘 이해를 못 시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넘어가야 돼. 이거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꼭 열심히 해서 잘 모르겠으면 꼭 질문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요. 선생님 2분의 루트 아니지 2는 한 번만 써야지. 여기 분모 2가 있으면 여기 2를 쓰면 안 되고 2를 안 쓰고 2를 써줘야 돼. 그냥 빼야지. 그렇지. 원래는 원문에 2분의 3x 더하기 y가 루트 3x의 y거든. 근데 이제 2를 넘기면 곱하기가 되는 거라서 2번 쓰면 안 되고 여기 하나 지워줘야지. 약간 이게 쓰는 데 있어서 약간 문자들, 표현들의 약간 위치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빼야지 산술기의 정확한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아. 요거? 이제 왜 2분의 1인지 궁금해.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산술평균이 2분의 1가 여기 분모 푸는 건데 네. 숫자 2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문제 풀 때마다. 이제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옮긴 거지. 꼭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군데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이 편이 맞는 거지, 그렇지? 응. 그럼 여러분들 우리 화요일 날까지 연습 문제 풀어올 수 있을까요? 그럼 참 이쁘겠는데. 그래. 이뻐져. 너들이 그래도 이건 또 볼 줄 알겠니까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문자를 도입해서 뭔가 식을 세워가는 과정이 조금 더 좋은 의미의 수학 문제인 건 맞겠지. 그러니까 다 포장이 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다 할당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활용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과정처럼 느껴져야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식을 만들어서 푸는 상황이 된 거니까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평가하거나 측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겠지. 이걸 풀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도 다시 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을 세워가는 문제까지 꼭 풀자. 풀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절대부등식까지 3장이 다 마무리된 상황인 거니까 목요일 날 우리 연습 문제 풀고요. 선생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경우의 수. 근데 여러분들 함수도 끝났죠, 지금. 유리문제도 다 끝났지? 아닌가요? 우리 다 끝났죠? 그러니까 아마 그 뒤에 이제 선생님이, 원장님이 아마 뭐 순열 조합 중에 한 파트 맡아 진행을 할 거야. 일 1번은 풀었니? 응. 1번은 풀었어? 응. 너희들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왼쪽에 있는 문제랑 뭐 거의 똑같은 거니까 왼쪽에 있는 풀이 과정을 보면서 풀어도 될 것 같긴 하니까 잘 풀어야 될 것 같아. 2번부터는 약간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니까. 1번 했어? 근데 응. 이게 아무튼 이 시계 맞아요? X가 뭐고 Y가 뭔지를 명시해줘야지. 아, 이 X 이렇게? 똑같이 나왔거든, 선생님이랑. 그러면은, 맞는 것 같아. 맞지. 그럼 예. 얘 제곱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49의 제곱이 답이겠지. 아 얘를 또 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 어디가 익숙한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 실을 나눠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헷갈려 할 건 없어. 근데 하다 보니까 쓰다 보면 뭘 이렇게 누락하거나 계산 약간 미스가 발생해 답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연습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 여기 뭐 숫자 1을 빼먹었거나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실제로는 이 EX랑 Y가 서로 어떨 때야. 그러니까 EX가 얼마고 49이고 Y가 얼마일 때. 그러니까 49를 제곱하면 답인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49 한번 제곱해봐. 49 제곱하면 얼마 나오니? 49 제곱하게 되면은, 혹시 곱하기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럴 것 같아. 내 느낌이. 불안해 보여. 그러니까 이거 봐, 곱하기 못해. 너 뽀록 났어. 씨. 너도 초등학교 때 곱하기 배우는 법이 나랑 좀 다르다. 너 근데 그렇게 안, 선생님 곱하기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봐. 야, 49 곱하기 49를 곱하기를 못해가지고 바보거리고 있어. 이거 봐. 2,400이라고. 그게 답이잖아. 답이 그게 나오는 거거든. 나 미안해, 얘들아. 잠깐, 이거 놀리는 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49를 제곱할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지 않았었니? 네. 49 곱할 때 이렇게 9, 9, 80이라고 2를 먼저 쓰고 8을 위에다 쓰고 난 다음에 4, 9, 36이니까 이렇게 36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았어? 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너도 이렇게 배웠지? 뭐 다르게 너 그래가 내가 깜짝 놀라서 뭐 또 어떻게 쓰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4, 9, 36 하고 3, 6, 4, 4, 3, 3, 9 이렇게 쓴 거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1, 0, 4, 2, 4, 0 이렇게 쓰지 않았었니? 맞지? 그럼 뭐 예나 지금이나 곱하기는 똑같은 거지? 그래 이렇게도 괜찮아. 이렇게 49 곱하기 49는 이렇게 좀 멋있지 않냐? 50 마이너스 1의 제곱. 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는데
40까지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가지고 50 마이너스 보니까 5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0 플러스 1 해가지고 2500에서 100 빼면 2400 플러스 1, 2400 이렇게 써도 괜찮을 테지. 완전 제곱식 이용해도 괜찮고, 그렇지. 그치? 응. 그러니까 일단 산수는 이 정도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수는 뒷받침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산술기와 평균의 문자들의 위치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그 숫자 2를, 하다못해 2를 분모에 붙이는지 아니면 우변에 붙이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선생님이 그 부연 설명하자면 이거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들도 있고, 얘들아 이것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x 더하기 y는 2의 루트 xy라는 표현들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잖아. 2분의 3x의 플러스의 2y는 얼마냐면 루트의 6xy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은 물론 이제 하나의 표현은 유지가 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심플한 형태가 이거는 맞죠. 이건 맞지만 이거의 일종의 변주라고 해야 돼, 변주. 그러니까 이거의 약간의 동체이긴 하지만 형태를 약간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주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말과 이 말이 다른 말이냐 했을 때 왜 다른 말이 같은 말이지? 같은 말. 양변에 1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쓰기 편할 때 때로는 이걸 쓸 때도 있고 이걸 쓸 때도 있는 거잖아. 있는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x 곱하기 y 이거 여러분 이것도 한번 봐봐. x 곱하기 y는 2분의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 말도 이 말 다 똑같은 말이거든. 똑같은 말인 거니까 이게 문제 답에 준하게 표현하는 방식들을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그러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해주면 되고 일단 숙제는 연습 문제 다 풀어오시고 유제 다 푸시고 해가지고 목요일 날은 이거 점검하는 걸로 할게요. 시간 단위까지 다 푸는 그러면 좋지. 그럼 좋지. 그리고 하고 질문 받고 깔끔하게 이번 주 이거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뭐 다음 주든 아니면 목요일 날에 가서 경우에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